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은 또 다른 영혼에게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탐구를 위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도무지 이성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정해놓은 이상형의 조건에도 맞지 않고 사회가 말하는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떨쳐낼 수 없었던 경험 말입니다. 첫눈에 반한 사랑과는 다릅니다. 단순한 매력에 끌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안개처럼 희미하지만 동시에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어떤 자각의 순간과 같습니다.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누군가 이렇게 속삭이는 듯한 느낌이죠. 이 사람, 나에게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대체 이 사람이 나를 이토록 혼란스럽게 만드는 걸까? 왜 이토록 기이하고 때로는 두렵기까지 한 익숙함이 느껴지는 걸까?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가 칼 융은 이러한 순간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의미 있는 연결에 대한 진정한 지도를 품고 있는 곳, 바로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라고 말이죠. 융에 따르면 진정한 사랑은 이성적인 판단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 내면 세계 사이의 깊은 공명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영혼이 논리가 아닌 원초적인 감정을 통해 다른 영혼에게 응답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누군가가 나의 진정한 사랑인지 알 수 있을까요? 스쳐 지나가는 욕망과 집단 무의식에 의해 기록된 깊은 인연의 차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칼 융이 우리에게 남겨준 보이지 않지만 부정할 수 없는 신호들을 해독하며 진정으로 당신을 위해 예비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지도를 함께 펼쳐보려 합니다. 첫 번째,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융에게 진정한 사랑은 사회적 기준에 의해 두 사람이 얼마나 잘 맞는지를 따지는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내면 세계 간의 신성한 만남이며 모든 계산과 외적인 조건을 초월하여 한 영혼과 다른 영혼이 서로에게 울림을 주는 현상입니다. 융은 이를 무의식의 목소리라 불렀습니다. 이성적인 마음으로는 통제할 수 없지만 무엇이 진짜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당신의 또 다른 일부 말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우리 각자는 집단 무의식 깊은 곳에 묻혀있는 보편적인 상징, 즉 원형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어머니, 아버지, 연인, 아이, 영웅, 그리고 배신자 같은 원형들이죠.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지닌 원형을 그 사람에게 투영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들을 통해 비춰진 우리 자신의 이미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강인하고 차분하며 보호적인 누군가를 만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즉각적으로 그에게 끌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끌림은 단지 그 사람 자체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가 당신 내면에 잠자고 있던 이상적인 연인이라는 원형을 깨웠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만약 당신이 어린 시절의 유기 트라우마, 즉 버려짐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차갑고 거리감이 있는 사람에게 끌릴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무의식이 현재의 사랑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투사라고 불렀으며 사랑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현상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고했습니다. 투사는 언제나 환상일 뿐이라고. 진정한 사랑은 당신이 그 투사를 거두어 들일 때 상대방을 당신의 채워지지 않은 욕망이나 상처, 꿈의 상징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한 인격체로 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융에게 사랑은 영적인 촉매제였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할 때 당신은 상대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전체, 즉 당신의 빛과 그림자, 강점과 상처, 당신이 자랑스러워하는 부분과 늘 부정해왔던 부분까지 모두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부드러운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각성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오직 진짜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소중히 여김받는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움츠러들고 즐기던 것들을 포기하고 열정을 좇는 것을 멈춥니다. 그들이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신은 스스로를 점점 더 작게 만듭니다. 융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것은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과 타협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진정한 사랑은 당신을 위축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확장시킵니다. 반대로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당신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 자신에 대한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심지어 분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하고자 했던 바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안락함을 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깨우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사랑은 편안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의식의 확장에 관한 것입니다. 융은 이를 개성화의 여정이라 불렀습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은 단지 상대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 그 사랑을 통해 가장 충만하고 진실한 버전의 자기 자신이 되어갑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거울이며 당신의 불꽃이며 더 깊은 자기 인식을 위한 촉매제입니다. 그런 이유로 진정한 사랑은 항상 기분 좋게 느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옳다고 느껴집니다. 모든 설명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모든 세포와 모든 숨결로 알게 되는 그런 오름입니다. 이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 하지만 그 누구도 해준 적 없는 방식으로 내가 내면에 더 깊은 무언가와 맞닿도록 돕고 있어. 칼융은 우리에게 사랑을 찾는 공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거울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두 영혼의 무의식 사이의 공명에서 온다는 것. 그 공명이 일어날 때 당신은 더 이상 이 사람이 그 사람일까? 라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가슴으로, 영혼으로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로 소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끄럽지도 않고 통상적인 논리를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미묘하고 깊은 신호들, 감정과 직관, 그리고 무의식 속의 조용한 움직임을 통해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 앞에 서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7가지 핵심 신호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타인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나타났을 때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7가지 신호. 신호 하나, 익숙한 영혼을 알아보는 느낌. 단 한 번 누군가를 만났을 뿐인데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면에 무언가가 이상하고 깊게 진동했던 적이 있나요? 이 사람 내 스타일이야 라거나 완벽해 같은 느낌이 아닙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내 영혼의 한 조각을 찾은 듯한 조용하지만 강렬한 느낌. 논리를 거스르는 익숙함. 이성이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마치 전생의 기억처럼 한순간에 뇌리를 스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이름 붙일 수는 없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칼 융은 이를 당신의 영혼과 깊이 공명하는 다른 영혼의 무의식이 반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당신과 비슷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서 한 번도 빛을 본 적 없는 부분을 깨우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항상 부정해왔던 부드러운 여성적 에너지일 수도 있고 사회가 당신에게 잊으라고 강요했던 야성적이고 직관적이며 자유로운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융은 이러한 부분들을 남성 안의 여성성인 아니마, 여성 안의 남성성인 아니무스라고 지칭했습니다. 이 원형들은 무의식 속에 존재하며 당신의 아니마나 아니무스를 활성화시키는 사람을 그들은 마치 당신이 감히 마주하며 살아볼 엄두도 내지 못했던 영혼의 한 부분을 비추는 신비로운 거울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이성적이고 규율을 잘 지키며 정해진 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던 어느 날 감정과 직관에 따라 바람처럼 자유롭게 사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들은 당신과 전혀 다르지만 당신은 그들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오랜 친구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반쪽처럼 당신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두려움, 고통, 혹은 사회적 수능 때문에 묻어두었던 부분들을 깨웁니다. 이것이 융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외적인 조건의 부합이 아니라 내적인 공명. 마치 당신의 영혼이 드디어 다시 만났구나 라고 속삭이는 듯한 말 없는 인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이 인식은 항상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때로 당신이 알아보는 것은 사랑의 달콤한 부분이 아니라 당신이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영혼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연결로부터 도망치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은 경고했습니다. 두려움을 실수와 혼동하지 말라. 어떤 영혼들은 당신을 떨게 만드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당신이 아직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을 정확히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호 둘, 그들은 당신의 그림자를 깨운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명하는 모든 영혼이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이 가장 깊이 알아보는 그 사람이 당신을 가장 혼란스럽게 하고 화나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식은 당신의 빛뿐만 아니라 당신의 어둠과도 함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의 정신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 억압되고 거부당하고 수치스럽게 여겨졌던 부분들 말입니다. 그림자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아무도 당신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은 당신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그림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끌어당기면서도 동시에 도망치고 쉽게 만드는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은 그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약하게 느끼게 하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며 의도치 않게 당신의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질투, 불안감 등 당신이 이미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왜 이 사람은 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걸까? 융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그림자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사람은 거울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당신이 숨기는 부분까지도 비추는 거울.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것이 진짜라면 언제나 당신이 자기 자신과 마주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닫게 된다. 빛은 완벽한 척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을 마주할 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더 이상 당신이 숨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어두운 구석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당신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당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관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나쁘게 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며 통제불능이라고 느끼게 만들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관계들. 만약 당신이 비난이 아닌 이해의 눈으로 되돌아볼 수 있다면 당신은 그들이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건드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융에게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림자를 통합하고 진정으로 성장할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이 쉽고 순탄하며 달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은 말했습니다. 온전함은 자신의 일부를 잘라냄으로써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상반된 것들의 통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당신을 변화시키는 종류의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그림자를 빛 속으로 끌어냅니다. 당신을 상처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것을 직시하게 만들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도전하고 안락한 지대 밖으로 밀어내며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질문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사랑과 두려움, 욕망과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위험을 만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운명을 만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신호셋, 그들은 당신에게 에너지를 준다. 진정한 사랑이 당신의 그림자를 깨우고 그로 인해 당신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융은 결코 진정한 사랑이 끝없는 고통을 의미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강조했습니다. 누군가가 진정으로 올바른 사람이라면 그들은 당신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고 성장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초기의 혼란과 당신의 어두운 부분들과의 충돌이 지나간 후 그들은 당신에게 새로운 종류의 에너지를 줍니다. 충동적인 아드레날린이 아니라 조용하고 꾸준한 생명력. 그들은 당신을 고갈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상기시켜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관계가 유지되도록 희생하고 인내하고 싸우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융은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을 멈춰 세울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만약 어떤 반응이 있다면 둘 다 변화한다.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 당신을 움츠러들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변화시키지만 더 크고 더 진실하며 더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는 방식으로 변화시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사람과 있을 때 나 자신으로 있어도 된다고 느끼는가? 아니면 판단이 두려워 연기하고 검열하고 살금살금 걷고 있는가? 나는 재충전되는 느낌인가? 아니면 만날 때마다 기가 빨리는 느낌인가? 어떤 관계들은 이렇습니다.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고 나면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싸움도 드라마도 없었지만 그 에너지 속 무언가가 당신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애써야 하고 관계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합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야. 하지만 올바른 사람과 함께라면 의견 충돌이 있을 때조차도, 심지어 침묵 속에서도 당신은 채워짐을 느낍니다. 그들은 당신이 항상 강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취약해질 수 있는 공간을 주고 곁에 머뭅니다. 그들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방어막을 내릴 만큼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줍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내면으로 향하게 하지만 후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어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가면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렸을 때조차 당신 안에 있는 진짜 에너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더 이상 전쟁처럼 느껴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것은 마치 귀환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신혼넷, 그와 함께 공유된 목적의식을 느낀다.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대신 채워주는 사람은 분명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칼 융에 따르면 진정한 사랑은 안락함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합니다. 하나로 합쳐지거나 의존적이 되는 방식이 아니라 공유된 방향을 향해 각자의 뚜렷한 길을 나란히 걸어가는 방식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삶은 잠재력을 품고 있다. 만약 그 잠재력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그 삶은 낭비된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정체성, 잠재력, 그리고 목적을 가진 하나의 소우주라고 믿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개성을 지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자를 자기 자신 안에서 더욱 명확하게 정의되게 만들고 동시에 두 사람 모두 자신들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장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깊은 관계 속에 있음을 알게 되는 순간은 이럴 때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면서 나 자신을 잃지 않았어. 오히려 나를 더 잘 알게 되었지. 그리고 동시에 우리 둘 모두를 위해 더 위대한 무언가를 향해 그와 나란히 걸어갈 수 있어. 이것은 융합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위해 당신이 누구인지를 희생하는 것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각자의 길, 이상, 그리고 열정을 가진 두 온전한 존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있을 때 그들은 핵심 가치의 차원에서 일치합니다. 그들은 독립적일 수 있지만 함께 걷기를 선택합니다. 이 공유된 성장이 신성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치유와 심리학에 열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예술과 개인적 표현에 끌립니다. 표면적으로 여러분은 공통점이 거의 없는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하나의 가치를 공유합니다. 바로 내적인 속박과 거짓으로부터 인간 정신을 해방시키는 것. 함께 있을 때 어느 누구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꿈이 자신의 여정의 연료가 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융은 이것이 상징적인 영혼의 융합 신호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매력이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우리는 단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닌 무언가를 만들고 있어 라고 느끼게 하는 의미 있는 깊이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성장은 사랑과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이 더 높이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기에 결코 자신의 자아를 위해 당신을 뒤로 잡아당기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요구도, 조종도, 통제도 없이 서로의 불꽃을 지키는 자가 됩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사랑은 두 사람이 항상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성화라는 각자의 여정을 걷고 있지만 하나의 심장 박동, 집단 무의식으로부터 온 하나의 신성한 초대를 공유하는 두 자유롭고 깨어난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신호 5. 시간과 공간이 사라지는 듯하다. 두 사람이 각자의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공유된 길 위에서 조화를 이루며 성장할 수 있을 때 사랑은 더 깊은 각성의 층위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칼 융이 믿었던 당신이 단지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인도받고 있다는 더욱 미묘하고 신비로운 신호가 있습니다. 그 현상은 바로 동시성, 즉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나요? 왜 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사람을 만났을까? 수백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텅 빈 카페에 그 사람 옆자리에 앉게 되었을까? 그리고 왜 나는 그 사람 생각을 멈출 수가 없는 걸까? 융은 이것이 무작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집단 무의식의 언어라고 불렀습니다. 표면 아래에서 작용하며 당신을 올바른 장소,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시간에 이끄는 우주적 지성 말입니다. 그가 썼듯이 동시성은 볼눈이 있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존재하는 현실이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시간이 멈추는 듯하고 바깥 세상이 희미해지며 오직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 이 순간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이성이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를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버스를 놓칩니다. 짜증나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로 인해 조용하고 낯선 카페에서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혹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서서 길을 잃었을 때 그들이 나타나 무언가를 해결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안의 무언가, 즉 기억, 직관, 당신이 왜 시작했는지를 상기시키는 불꽃을 지핍니다. 이런 사람들은 편리한 시기에 나타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들은 당신이 변화의 시기에 있을 때, 당신의 영혼이 질문을 던지고 있을 때,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고 싶지 않을 때 도착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시해왔던 무의식의 일부로부터 온 살아있는 신호입니다. 그들은 단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당신의 주의를 다시 내면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당신의 만남에 소위 무작위적인 상황들, 시간, 장소, 그리고 무의미해 보였던 사소한 세부사항들이 갑자기 깊은 감정적 무게를 지니게 됩니다. 마치 우주가 이것은 계획된 것이니 주목하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말이죠. 모든 우연이 운명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무의식이 꿈틀거리고 시간이 느려지며 당신이 막 깨어나기 시작할 때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 들어온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무작위가 아닙니다. 신호 6. 그들은 당신이 더 진정한 자신이 되도록 영감을 준다. 만약 동시성이 당신의 문을 두드리는 운명이라면 소속감은 당신이 그 문을 통과하여 걸어 들어갔을 때 당신의 영혼이 이전에 그곳에 와본 적이 있음을 갑자기 깨닫는 것입니다. 칼 융은 우리 각자가 어머니, 아버지, 연인, 아이, 스승과 같은 고대의 정신적 이미지인 무의식적 원형을 지니고 있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핵심 원형을 깨우는 누군가를 만날 때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만져본 그 어떤 것보다 더 친숙한 무언가를 알아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 위에서 수천 가지 변장 속에서 자기 자신을 몇 번이고 다시 만난다. 그리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이 다른 사람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들이 당신과 같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외로움을 덜어주어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움츠릴 필요도 없고
연기를 통해 사랑을 얻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 자신이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 있나요?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깊은 인상을 주려 애쓰지 않아도 당신과 그 사람 사이의 공간이 신성한 안전지대처럼 느껴지는 경험. 당신의 모든 부분, 심지어 연약하고 상처받고 미완성된 부분까지도 환영받는 곳. 그것은 단지 편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뿌리 내림입니다.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안에서 영혼 차원의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융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느낌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집단 무의식, 즉 이생을 넘어선 기억이 살아있는 곳에서 만난 적이 있는 두 영혼 사이의 공명이다. 진정한 사랑 속에서 이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당신의 불가분한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당신은 단지 수용받는다고 느끼는 것을 넘어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보고 이해하고 머물도록 초대받는다고 느낍니다. 물리적인 집이 아니라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버전이 환영받는 영혼의 공간에서 말이죠. 신호 7. 그들은 당신이 진짜 사랑을 선택하거나 거짓된 삶을 계속 살도록 선택하게 만든다. 모든 강렬한 감정, 이상한 동시성, 그리고 당신의 핵심을 진정으로 보고 만져졌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지나면 당신이 진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진짜 사랑을 하거나 아니면 거짓된 삶을 계속 살거나. 칼 융은 결코 사랑을 낭만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과의 대면뿐만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자아와의 대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알다시피 진실은 언제나 희생을 요구합니다. 사랑 자체의 희생이 아니라 당신의 거짓된 자아, 당신의 역할, 당신의 갑옷, 그리고 더 이상 당신이 누구인지를 반영하지 않는 관계들의 희생 말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과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아무리 터무니없을지라도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진정으로 당신을 위해 예비된 사람은 더 이상 당신이 도망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안락한 지대에 머물고 가면을 계속 쓰고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도록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더 이상 거짓말을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만약 이 사람이 당신의 삶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가장 정직한 버전의 자신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더 이상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당신에게 영양분을 주지 않는 관계에 집착하지 않는 것. 당신은 놓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놓아주어야 할까요? 당신의 즐겁고 성공적이며 강한 면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과 당신을 단절시키는 생활 방식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진짜가 되는 것이 뒤처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두려움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더 이상 감정이 아니라 진실에 대한 헌신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감히 그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다면 당신은 단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자아와 실제 사이의 궁극적인 대면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얕은 물에서 당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환상을 벗어던지고 급진적인 진실 속에서 살 의지가 있는 곳에서 기다립니다. 세 번째, 융의 경고, 강렬함을 진정한 사랑과 혼동하지 말라. 당신을 숨막히게 하고 취하게 만들고 집착하게 만드는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까이 올 때마다 당신은 타는 듯한 느낌을 받고
그들이 떠날 때마다 당신은 마치 자신과 분리된 것처럼 공허함을 느낍니다. 잠을 빼앗고 당신을 떨게 만들며 그들을 붙잡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게 만드는 종류의 사랑. 그것은 강렬하고 불같으며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칼융은 당신에게 경고합니다. 조심하라고. 당신을 깊이 뒤흔드는 모든 것이 진정한 사랑은 아니라고. 융은 이 현상을 과도한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당신의 모든 채워지지 않은 욕망과 치유되지 않은 상처의 상징으로 볼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감정적 중독과 영혼의 연결을 혼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연결은 융이 강조했듯이 당신이 자신을 잃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데려다 줍니다. 여전히 강렬하고 깊고 도전적일 수 있지만 당신을 의존적이거나 혼란스럽거나 위축되게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이런 종류의 연결을 좇는다면 당신은 진정한 사랑, 즉 결핍이 아닌 온전함에서 오는 사랑을 계속 놓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관계가 당신의 영혼을 만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당신이 고갈되었다고 느낀다면, 연기해야 한다면, 그 관계에 머물기 위해 핵심 가치를 버려야 한다면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내십시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외치는 비명입니다. 네 번째, 자기 사랑이라는 궁극의 교훈. 모든 신호와 공명, 운명처럼 보이는 연결들 끝에 칼융은 우리를 하나의 핵심 진리로 되돌려 놓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진정한 사랑을 인식하거나 끌어당길 수 없다는 것. 이것은 공허한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오한 심리학적 원리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 안의 빛과 그림자 모두를 포용할 수 없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공유된 현존으로서의 사랑이 아닌 보상으로서의 사랑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융은 사랑의 대부분의 비극이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자신에게 낯선 상태로 사랑에 뛰어들기 때문에 온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은 보여지기를 원하면서 내면을 들여다보기를 거부합니다. 당신은 온전히 사랑받기를 원하면서 자기 자신의 추한 부분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말없는 희망을 품고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을 건넵니다. 제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를 사랑해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영원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들어올리고 가장 깊은 상처를 만지고 잊었던 부분들을 깨울 수는 있지만 당신이 여전히 마주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융에게 자기 사랑이란 나는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긍정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수치스러운 부분, 미성숙한 부분, 약한 부분을 포함하여 당신의 존재 전체를 받아들이는 여정입니다. 그가 말했듯이 가장 두려운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공허함을 채워줄 다른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랑이 당신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찾은 온전함을 나누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을 찾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거울 앞에 서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더 이상 편집하지 않고 처음으로 나는 여기 있어. 나는 너를 보고 나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 라고 말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당신이 그 깊이에서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 만약 그들이 온다면 당신의 구원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당신을 위해
이 사람이 나의 진정한 사랑인가요? 라는 질문에 답해줄 수 없습니다. 당신 내면의 속삭임보다 더 정확한 예언이나 도구는 없습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쉬며 물어보십시오. 나는 진실로부터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운가? 만약 이 사람이 내일 사라진다면 당신은 여전히 온전하다고 느낄 것인가? 아니면 당신 안의 공간을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들에게 매달리고 있는가? 이 사람이 당신의 성장을 돕는가? 아니면 나날이 당신을 움츠러들게 만드는가?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내 안의 목소리를 부정하고 있는가? 당신은 그 목소리를 압니다. 그것은 두려움도 의심도 아닙니다. 그것은 깊고 단단한 직관, 한때 이건 아니야. 혹은 이 사람은 내가 인정하려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라고 속삭였던 조용한 알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논리가 더 크게 말했기 때문에, 사회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당신에게 좋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기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온 세상을 속일 수는 있어도 결코 당신 자신의 가장 정직한 부분을 완전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칼 융은 모든 영혼이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듣는 법을 기억하기에는 너무 바쁜 척할 뿐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사랑하기 위한 첫걸음은 자기 자신에게 극도로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사랑은 결코 편안한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이라는 야생의 지형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성의 빛이 희미해지고 지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올바른 사람과 올바른 시간은 신화에 불과합니다. 오직 상처와 갈망, 그림자와 빛, 당신의 모든 것을 짊어진 당신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이상적이지 않을 수도, 당신 마음속 어떤 목록과도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당신을 멈추게 하고 당신의 내면 세계와 정직한 대화를 시작하게 한다면 너무 빨리 돌아서지 마십시오. 때로는 진정한 사랑이 달콤한 노래와 함께 도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밤중에 들리는 조용한 노크 소리처럼 찾아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이 좇는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용감하게 들어가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고요하고 맑은 호수에서 자신을 보는 것처럼 당신은 단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움직이는 당신의 영혼을 봅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순간 명백한 이유 없이 단지 당신을 깊이 실제하게 만드는 시선, 구절, 존재감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움직인다면 어쩌면, 아주 어쩌면 사랑은 이미 당신의 문을 두드렸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이 시간을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지지와 관심은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